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좀 노조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조라는 것이 생겨난 건 이제 물론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실제로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정말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으로 착취되던 시절, 이것을 바라보던 지식인들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이러한 자본의 속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노동자 집단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를 모색하면서 만들어진 게 노동조합이지요. 자본가들은 돈이라는 힘이 있는데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가진 거는 육신밖에 없고 그들한테는 조직화된 힘조차가 없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조직화시켜서 몇몇 사람들이 나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기에 논리 체계를 공급한 거로는 뭐 마르크스가 단연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지식인들이었죠. 이들에 의해서 논리와 조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그 노동조합의 목표는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 이거를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지켜주고, 그래서 자본가와 대응해서 인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입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목표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 걸쳐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조직화도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단결체까지, ILO라는 단결체까지 생겨나고 했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노동자 농민의 이익이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 혁명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신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역사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8.15 광복 이후에 이 노동조합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그리고 그들의 권리의 보장, 이것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신분적인 상승, 경제적인 입지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노동조합의 그리고 논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들을 단결시키고 조합화시켜 줘야 한다라는 데에는 그 밑에는 마르크시즘적인 인식이 저희 강의에서 24K 강의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강하게 깔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마르크시스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건 뭐냐? 그건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두 개의 계급이 서로 다툼을 하는 사회, 경쟁하는 사회, 싸우는 사회죠. 그들은 사회 집단을 딱 두 개의 계급으로 구분해서 봅니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죠.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의 노동인력을 착취하는 계층,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그들의 자본을 집적하고 다시 집중시켜서 자본을 강화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착취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는 이러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론이 이 노동조합을 끌어가는 논리 밑바탕에 아직까지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은 18세기의 영국의 노동 현장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정말로 하소연할 데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존재한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가 그런 사람들의 가치 기준 속에서 움직여지거나 그들을 사회적 중심에 놓고 문제를 전부 해결해야 한다라고 봐야 하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21세기 현장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거대 노조를 만들고 있는 이 세력들이 근무하는 노동 현장은 결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그렇게 무한 착취하고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노동 현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세계 정상을 가던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 뭡니까? 노동자가 받는 임금분에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가치, 이 비례를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한때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이 노동 생산성은 세계 정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은 그런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생산 현장은 그 동일한 직종에서 세계 최고의 임금 수준을 가고 있고, 당연하게도 노동 생산성은 이제 한없이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상위 노동이 하위 노동을 착취하는, 말하자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상부의 조직들이 그 이익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착취해가는, 노동이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까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갈등과 서로의 착취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고,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누가 노동자고 누가 자본가인지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노동자를 무한 착취하는, 그들의 잉여 가치를 무한 착취하는 자본가,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판에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는 누구랄 거 없이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피곤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리한 최저임금제의 강행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은 알바 자리조차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중소자영업자들은 근로자를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적정한 생산을 해낼 수 없는 사정. 이건 엄연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분석되고 그리고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거대 노조들이 나서서 최저임금을 또다시 25%를 인상하려는 등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시키라는 등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요구만을 강화해 나간다면 과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는 거,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조는 대한민국 밖에 존재합니까?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경제 밖에서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습니까? 천년만년.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경제라고 해서 의연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저녁이 있는 삶, 어떤 정치 세력들이 멋있게 선동적인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저녁이 없는 삶, 그것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그런 근로자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소위 계급적으로 자본가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 무한대의 저녁이 있는 삶을 독자적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있습니까? 이러한 선동을 이용을 해서 이미 기득권자가 돼 있는 노동조합만이 더욱더 배를 불리고 이익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18, 19세기에 있었던 인도주의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처럼 노동조합이 계속 세력을 늘리기로 해서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원이 되고
그리고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노조원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이 사회는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는 분명히 발전하겠습니까? 모든 권력이 그래서 노동자의 승리로 이어져서 계급적 승리로 이어져서 노동자들이 지금도 이미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선다면 그러면 그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노동조합은 스스로 정의로운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자본과 집단과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이기 집단일 뿐이고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왜 노동조합만이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주장을 무시하고 그들을 상대로 자신들만의 가치를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그대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양보합니까 지금? 미래에 곧 닥치게 되는 노동인력의 부족, 미래에 곧 닥치게 될 우리의 각종 기금 조달원들의 부족, 미래에 닥치게 될 국제적인 경쟁력의 결핍,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무슨 양보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대들의 양보가 없는데 사회 구성원들은 전부 그대들의 권력만을 보호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까? 직장을 그만뒀는데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라. 그들은 계급적으로 한 번 노동자는 그냥 영원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쯤에서 정말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대들도 대한민국의 운명의 일부라면 그리고 사회조직의 일부라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대들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이 사회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서로 이기주의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각자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그런 어리석은 집단으로 추락하고 말 뿐이라는 것,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진심으로 생산의 원천이고 가치 생산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여러분들의 사고의 능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을 다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경영의 경쟁을 다 완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와 문화 제도 전체를 세계의 이 파고 높은 경쟁 사회 속에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체계가 완벽하고 어쩌고 하건 간에 이 지구상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완성을 노래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그 내일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 그 속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아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에 관한 생텍쥐페리의 이야기를 끝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음미하고 싶습니다. 노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노동은 과연 돈과 바꾸는 것, 그 가치를 갖는 것뿐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는 땅을 팔 적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 다리는 관절염을 얻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놈의 종살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괭이질을 좀 했으면, 땅을 좀 팠으면 좋겠습니다. 괭이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팔 적에는 더없이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내가 심은 이 나무들을 누가 다듬어 주겠습니까? 생텍쥐페리가 인간의 대지라는 글 속에서 생각한 인간의 노동에 관한 단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노동 착취만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저항도 해야 하고 인간의 가치의 회복을 그들에게 설득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그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노동의 가치, 그것은 잉여가치론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노동은 아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노동조합을 이끄시는 지도부에게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